중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마지막 주, 우리 반의 한 남자애에게 변성기가 찾아왔다. 그 목소리를 어떻게 형용해야 할지, 마치 망가진 탁상시계 같기도 끓고 있는 커피포트 같기도 했다. 변성기의 소녀는 말하는 것조차 스무스하지 못하게 되었고 힘들게 노력해야 몇 개의 음절을 내뱉을 수 있었다. 쉬거나 갈라진 듯한 그 소리는 듣기에 썩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난 여전히 그 아이를 부러워했다. 왜냐면 다음 날 그 아이의 부모님은 아들이 한 뼘 자라난 것을 축하하며 새 운동화를 사주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친구들의 유치한 아동 운동화와는 달리 세련되면서 성숙한 느낌의 흰색과 검은색으로 디자인이 된 운동화였다. 마침 그날은 체육시험이 있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까지 뒤로 한 채 그 아이를 둘러싸고 감탄사를 연이어 내뱉었지만 그때의 나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그 운동화를 두 번째로 보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다. 시험이 끝나고 나의 여름방학은 이로써 시작되었지만 옆집의 어느 중학생은 아직 기말고사와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문득 학교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싶었고 기다림 끝에 그 운동화를 다시 보았다. 그리고 그것의 옆에는 익숙한 흰색 구두도 있었다. 따은 머리가 그녀의 움직이는 걸음에 따라 살랑살랑 흔들렸고 친구와 이야기하며 걷던 그녀의 경쾌한 발걸음을 보니 기분이 아주 좋은 것 같았다. 어느덧 노을이 지고 노을에 비추어 그녀의 그림자도 어른들의 그림자 마냥 훤칠하게 늘어났다. 나는 발밑에 짧디 짧은 내 그림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뒤로 또 뒤로 한 발짝씩 옮겼고 캐릭터가 그려진 유치한 운동화를 골목의 그림자로 완전히 덮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그동안 모아온 용돈을 챙기고 그 운동화를 사러 홀로 백화점으로 향했다. 한창 유행인 덕에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신발 한 켤레가 4만 원이라니. 당시의 나에게는 턱없이 비싼 가격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신발을 간절히 갖고 싶었다. 이 신발을 신으면 나도 그들처럼 어른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나는 밤샘 근무를 마치고 주무시는 아버지의 제복 주머니에서 지폐 3장을 몰래 꺼냈다.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실까 두려워서 자세한 금액도 감히 보지 못하였다. 허겁지겁 방으로 돌아온 나는 그제야 간신히 손에 쥔 지폐를 확인할 수 있었다. 10,000원 1장과 5,000원짜리 2장이었다. 내가 모은 24,000원을 합치면 돈 4만 원은 충분했다. 하지만 돈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엄두가 나지 않았고 남은 4,000원으로 무엇을 사야 할지도 몰랐던 탓에 나는 지폐를 그냥 아무 책 사이에 끼워두었다. 그 후로 나는 이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고 이사를 위해 짐 정리를 하던 중이야 지폐가 책 속에서 사뿐히 떨어져 나왔다. 이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고 나는 일기에조차 이런 나를 적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내가 한 짓을 알아채지 못하신 것 같았지만 그래도 나는 매일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건 어른이 되기 위한 대가일까?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느 밤에 나는 드디어 참지 못하고 몰래 옥상에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내 비밀을 밤하늘이 잘 간직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 비밀은 반짝이기는커녕 오히려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도 힘들었다. 내 마음이 말한다와 말하지 않는다로 나눠져 찢어진 것만 같았다. 결국 그렇게 나도 모르게 옥상에서 잠들어 버렸다. 별로 가득한 하늘을 등진 채
나에게 걸어오는 그녀를 보았을 때부터 난 이미 꿈을 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큰 키와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을 가진 그녀는 정말 어른 같았다.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자는 그녀의 말을 들었을 때 내 심장이 갑자기 요동쳤다. 대답을 하는 내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굵어져 있었다. 고개를 숙여보자 나도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는 먼저 자신의 비밀을 말했다. 어제 가방 가지러 교실에 갔을 때 말이야, 옆반 학생 2명이 있었는데 걔네가... 그녀는 얼굴이 빨개진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궁금해하듯이 고개를 갸우뚱하자 그녀는 손을 올려 자신의 2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맞닿았다. 2 손끝에는 따스한 붉은색이 도는 듯하였다. 나는 순간 그녀의 끝을 맺지 못한 말을 깨달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난 이미 어른이니까, 어른은 이렇게 쉽게 동요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기울이며 그것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하자 나는 결국 용기를 내어 그 비밀을 말해버렸다. 나는 2 팔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서서히 그녀의 얼굴 가까이로 다가갔다. 드디어 그녀의 입술에 완전히 다가가려던 찰나 비라기엔 조금 뜨거운 액체 한 방울이 내 이마 위로 떨어졌다. 눈을 떠보니 화가 잔뜩 난 아버지와 걱정스러운 표정의 어머니가 보였다. 내 꿈은 이렇게 끝이 났다. 그때 나는 잠에 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다. 이게 어른의 꿈일까? 아니면 나는 아직 여전히 터무니없는 생각을 마구 펼치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걸까? 하지만 그때부터 내 상상은 끝없이 뻗어나갔고 나는 하나 또 하나의 새로운 비밀을 일기장과 옥상에 담았다. 가을 소풍 때 우연히 만난 그녀는 아주 예쁘게 웃고 있었다. 예술제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는 그녀와 스쳐 지나갔고 친구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녀는 나를 좋아할까?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하늘에 던진 자질구레한 비밀들은 마치 대답을 기대하면서도 두려움이 가득 찬 가망 없는 점술이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쌍둥이 자리의 별똥별이 보고 싶다고 할 때까지 말이다. 쌍둥이 자리는 나의 별자리였다. 질투, 동경, 그리고 꿈결이 원인을 추론하는 실마리가 되어 결국 종점은 모두 한 사람에게 귀결되었다. 겨울밤의 찬바람이 옥상을 휘저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학업과 학교 또는 미래에 대해 아무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래의 기대를 말하던 그녀의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온 순간 뒷말이 무엇인지 더 이상 들리지 않은 것만 같았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반짝거렸다. 모든 말들이 멍해진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 버렸고 그 바람에 난 내 비밀을 털어놓을 뻔했다. 그때 내 어깨에 새로운 무게가 실렸다. 오래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는 별똥별을 원망하던 그녀는 지친 듯 내 어깨에 살짝 기대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담요의 한쪽을 꼼꼼히 올려주었고 결국 그 말들은 밝은 달과 반짝이는 별들에게만 들려줄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가서야 나는 그날 쌍둥이 자리 별똥별이
실은 약속대로 우리를 찾아왔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마침 떠오른 슈퍼문이 모든 별의 반짝임을 집어삼켰고 우리를 찾아왔던 우주 여행자들도 완전히 빛에 가려지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멍하니 신문을 내려놓았다. 어젯밤 나의 별 친구들이 얼마나 허망한 노력을 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달에게 패배하고 만 것이다. 잠에서 깬 그녀가 밤하늘을 바라보던 허탈한 표정은 마치 비극적 결말의 막연한 각주처럼 보였다. 나는 이런 결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무수한 순간 나는 항상 움츠러들어 뒷걸음질을 했었지만 어떠한 운명처럼 느껴진 시점에서는 이상한 집착을 폭발시킬 수 있었다. 6학년 내내 그녀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여 휘명중학교에 입학한 것처럼 나는 그녀를 위해 아쉬움이 남지 않을 별똥별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찾기 시작했다. 별똥별의 빛이 어쩔 수 없이 더 큰 존재에 가려질 운명이라면 내가 직접 만든 별똥별은 빛이 희미하더라도 영원히 그녀의 곁에서 빛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플라스틱 별들이 빛을 발하자 그녀는 아주 기뻐하며 내 팔을 끌어안았다. 그제야 나는 내 키가 이미 훌쩍 자라버리고 다음 겨울에는 내가 그녀보다 키가 클 수도 있을 거란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내 키가 그녀보다 크기 전까지는 매번 내가 어른인 척할 때마다 그녀의 거침없는 반박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걸. 그녀는 나를 끌어당겨 내가 만든 별똥별을 향하여 눈을 감고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나는 슬며시 눈을 뜬 채 눈을 감고 집중한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나의 마지막 비밀을 내가 만든 별들에게 소리 없이 맡겼다. 나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와 함께 어른이 되고 싶어. 그녀의 키를 거의 다 따라잡을 때쯤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사 소식을 들었다. 그날 나는 화가 나서 근처 공원으로 뛰쳐나갔지만 아버지는 금세 나를 쉽게 찾아 집으로 다시 데려가 버렸다. 나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빛이 난 여전히 생떼 부리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께서는 신발장에서 그 흑백 디자인의 운동화를 꺼내든 후 먼지를 털어 상자에 집어넣고 계셨다. 그제야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어른이 되지 못했구나. 별똥별은 날 위해 와준 게 아니었으며 그 운동화를 신더라도 어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건전지에 의지하여 희미한 빛을 내고 있는 플라스틱 별들도 내일이면 꺼질지도 모른다. 자네가 하민성인가? 무슨 용건이 있으신가요? 부친의 서거에 애도를 표하네. 부친이 살아있을 때 여러 차례 우리 도관에 수련을 하러 온 터라 부친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사형들과도 인연이 깊다네. 부친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지. 자네가 거처를 옮겨 사제들과 함께 수련하면 좋을 것 같네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돌아가셨으니 지금의 저에게는 수도보다 복수가 더 우선이에요.
도법의 진리는 청정무의일세.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돼. 천도가 유망한데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는 없을 걸세. 도법이니 전도니 그런 허황한 말씀만 하시는 게 무슨 도움이 되죠? 도술이 저에게 범인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돈을 벌어다 주나요? 부친께서는 자네가 도술에 재능이 있어 열심히 수련하면 큰일을 이룰 거라 하셨네. 부친이 저승에서 이걸 본다면 아버지가 정말 보고 계신다면 결코 아픈 어머니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고 자신을 죽인 살인범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전 더 이상 수련을 하지 않을 거고요. 다시는 절 찾지 마세요. 거기 누구야? 띠야!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다른 사람을 보내시려고요? 연세도 많으신데 체력 좀 아끼시지 그래요? 또 제 집 앞으로 와서 귀찮게 하시면 그땐 경찰서에 신고할 겁니다. 이 녀석아,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경찰이 오면 누가 먼저 잡히는지 내기할까? 당신!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도사가 뭐 그래요? 도사는 네가 생각하는 모습만 있는 게 아니다. 넌 세상의 고통을 모두 맛보았고 인생은 네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리석기는. 너는 독선적이고 무모한 어린애일 뿐이다. 저를 훈계하고 싶으신 거라면 그냥 가세요. 제 부모님 말고는 아무도 저를 교육할 자격이 없어요. 또 들렸구나. 난 그저 너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러 온 거야. 일자리요? 그렇게 해선 우리 버페일처럼 많은 돈은 못 벌걸? 버페일이요? 그 시시콜콜한 걸로 돈을 벌 수 있긴 한 거예요? 당연하지. 사람들은 이 시시콜콜하고 허무맹랑한 것들을 위해 기꺼이 많은 보수를 지불하거든. 내가 버페 한 번으로 얼마를 버는지 아느냐? 안 믿거든요. 그건 네 마음이고. 아버지 일은 들었다. 경찰이 범인 중 하나만 잡았고 그리고 네가 또 다른 하나를 잡고 싶다고도 들었구나.
하나, 지금 네 이 꼴로 뭘 믿고 범인을 잡겠다느냐? 그럼 당신은 또 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는 당신은 범인을 잡을 방법이 있냐고요? 이 녀석, 드디어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구나. 그게 무슨 뜻이죠? 보아하니 네 아버지가 도술을 많이 안 가르친 것 같구나. 도술에는 사람과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법술이 하나 있단다. 경찰도 못하는 일을 정말 도술로 할 수 있어요? 못 믿겠느냐? 직접 보거라. 네 재능이면 도관에서 열심히 수련하면 책에 있는 모든 진법을 익히는 게 어렵지 않을 게다. 범인을 찾는 도술을 배우고 싶어요. 이제부터 난 우리 사문의 제자다. 전 사부로 모시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어떠냐? 이 사부님이 맛있는 것 좀 사줄까? 먼저 저를 도관에 데려가야 하지 않나요? 아이고, 그런 권리는 중요하지 않다. 마음만 있으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도사는 다 도호가 있지 않나요? 내 도호는 무명이다. 태상 증명 조약 고혼. 아니지. 그 법술을 그렇게 부드럽게 쓰면 안 된다. 귀신을 도와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라도 하는 게냐? 아직도 부족해. 아시? 알겠어요. 어떠냐? 사부가 거짓말한 거 아니지? 밀수보다 훨씬 안전하기도 하고. 네 발전 속도가 확실히 빠르긴 하지만 그 법술을 배우기엔 아직은 이르다. 그럼 언제 배울 수 있는데요? 술만 익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진정한 도를 알게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내가 이 집안의 마주이니 장례는 내 손으로 치르겠다. 장례는 무슨? 그 통장이 탐나는 거면서. 맞은 거 이제 알았나 봐. 병원에 계실 때는 얼굴 한번 안 비치더니. 그러는 넌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변호사 찾아가서 재산 상속 상담 받았잖아. 두 대사님, 저희 아버지께서 급하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께서 전할 말씀이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장례를 치를지, 유산 문제라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물어보도록 하죠. 대사님,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나요? 뭐가 보였느냐? 혼백은 이미 떠났어요. 남아있었으면 아마도 속에 천불이 나서 다시 살아났을걸요. 그러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이 사부에게 맡기가라. 세상 만사 과거는 묻지 마시오. 여영감, 당신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 전할 말이라도 있으십니까? 정성은 해와 달이 지켜본다. 제가 전하도록 하지요. 어르신께서 자식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장례는 중요하지 않다. 다 같이 차례하면 제일 좋겠구나. 가장 중요한 건 너희 어머니를 잘 모시는 일이다. 선한 말을 하고 세상을 선하게 보고 선을 행하십시오. 하루에 3번, 3년을 행하면 하늘에 복이 있을 겁니다. 네. 아버지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민성아, 내가 방금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게 걸리는 게냐? 네, 간 사람은 간 거고 앞으로 중요한 건 남아있는 어머니가 천수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어르신의 이름을 빌려 그 형제 자매들이 반성하고 관계가 개선돼야 어머니를 잘 모시게 된다면 말이다. 우리가 헛걸음한 건 아닐 테지. 지금 그 사람들 보면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 같던데요. 앞으로의 일은 우리 몫이 아니다. 도술은 만능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에게 어떤 계기를 주는 것이. 저기 누가 있는데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자주 왔던 사람 같진 않은데. 여현? 저 아이는 여씨 집의 손자 아니냐? 어제 갔던 그 여씨 집이요?
듣자 하니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하셨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동생들까지 모두 여씨 노인의 손에서 자랐다는구나. 이제 여씨 노인이 세상을 떠났으니 노부인 다음으로 괴로운 건 저 손주들일 게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혼백은 손주들에게 아무런 미련이 없다는 듯이 빨리 가버렸는걸요. 미련이 없다고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지. 자신의 자손을 곧게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각자의 삶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그러고 보니 내가 그 집 손주들에 대해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아이를 알았느냐? 네 녀석이 복도 참 빨리 왔단 말이지. 이제야 법회를 몇 번 치렀는데 역시 선을 행하면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틀리지 않군. 누군가가 어디에서 항상 너희를 돌봐주고 있는 거야. 여현, 여긴 무슨 일이야? 날 기억하고 있구나. 다행이다. 두 분께서 법회를 지내주신 덕에 할머니께서 편한 말년을 보내실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 집에 있을 때부터 널 알아봤어. 하지만 법회를 치르는 중이라 인사하기가 그렇더라고. 잘 지내고 있어? 전보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사부님을 따라다니며 법회를 지내느라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졌어.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줄게. 고마워. 고맙긴. 이제 우린 친구야. 좋아. 두 젊은이는 천천히 얘기 나누시게. 난 이만 쉬러 갈 테니. 너희 사부님은 정말 품위가 있으신 것 같아. 아니야. 어쩌다 그래 보일 때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왜 남한테 뒤집어 씌워? 당신이 이 여자를 건드리려고 했으면서 왜 나를 모함하지? 무슨 소리야? 당신이 물건을 훔쳤잖아. 깡패 녀석이 주먹질부터 하려고 하네? 아니거든. 당신이 먼저 헛소리를 했잖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저기에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이 각도라면 CCTV에 확실히 찍혔을 거예요. 저희랑 같이 경찰서에 가서 CCTV 녹화본을 확인해보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말드! 놓쳐버렸네. 하민성,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별거 아니야. 이럴 땐 항상 입이 머리를 못 따라간단 말이야. 너처럼 반응이 빠르면 좋을 텐데. 항상 너한테 폐만 끼치네. 아, 이렇게 하자.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내가 꼭 도와줄게. 정말 별거 아니야. 나였어도 그 사람을 혼내주고 말았을 거야. 안 되겠어. 벌써 2번이나 도움을 받았으니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겠어. 일단은 됐어. 나중에 생각나면 찾아갈게.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경찰서에 가서 방금 전 CCTV를 확보해야지. 하지만 조금 전 그 사람 결국은 아무것도 못 훔친 거 아니야? 하지만 범행 수법을 보면 상습범인 것 같아. 영상을 복사하고 연산의 시스템에 보내서 시스템으로 그를 계속 추적할 생각이야. 영상... 여현, 우리 아버지를 죽인 범인 아직 기억해? 물론이지. 갑자기 그건 왜? 방금 네 얘기를 듣고 영상이 있다는 게 생각났어. 당시 범인을 잡은 뒤에 연산회에서 신문했었잖아. 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범인이 누구인지 자백하지 않았다는 말만 들었어. 아무리 부탁해도 기밀이란 이유로 더 이상 정보를 주지 않더라고. 여현, 당시 신문 영상을 찾아다 줄 수 있어? 새로운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형사사건 자료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는 공개하지 않아. 게다가 그 신문 영상은 연산의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확인한 거라 새로운 단서는 없을 거야. 네 권한 밖의 일이라는 걸 알아. 안 되면 할 수 없지. 미안해, 민성아. 너한테 보답하겠다고 해놓고. 괜찮아. 괜히 곤란하게 했네. 못 들은 걸로 해. 그리고 내가 범인을 쫓고 있다는 사실은 연산회에 알리지 말아줘. 거기서 알게 되면 또 사람을 보낼 거야. 비밀 지킬게. 걱정하지 마. 그럼 계산 끝. 그걸로 나한테 보답한 거야. 고마워, 여현. 먼저 가볼게. 하민성! 왜 그래? 처벌받으면 맞는 거지. 연선에 영상을 찾으러 가자. 이쪽이야. 내가 방금 말했던 동영상 넘버 기억해? 응.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쭉 가면 끝에서 3번째 줄 책장의 4번째 층에 비디오 영상기가 있을 거야. 30분밖에 없어. 빨리 가.
하민성? 하민성! 무슨 일이야? 방금 몇 번이나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 그게... 쉿! 누가 있어? 거기 누구야? 들켰다. 뛰어! 이번엔 내가 고마워할 차례네. 별거 아니야. 여긴 안전하지 않으니 더 도망가야 해. 가자. 여현! 멍하니 뭐하고 있어? 빨리 따라와! 내가 남아야 네가 안전해.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나는 연선의 사람이니까 자료실에 있어도 의심을 받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넌 도망가야 해. 무슨 생각해? 연선의 사람들한테 자료실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걸 들키면 그들은 널 탓할 거야. 나랑 같이 가자. 둘이 같이 도망가면 어차피 그들은 증거를 찾지 못할 거야. 가자.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앞에 연문이 있어. 우리 따로 가자. 표적이 작아야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 좋아. 너 왼쪽으로 가. 난 오른쪽으로 갈게. 바이. 민성이니? 민성이 왔구나. 할머니, 여연 있어요? 오늘 같이 놀러 가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오늘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아침에 급하게 나갔단다. 네가 오면 전해주라고 한 물건이 있어. 이리 오거라, 아가. 이거란다. 너한테 주기로 약속했다고 그러던데? 웬일이야? 괜찮아? 다치진 않았어? 괜찮아. 그냥 며칠 갇혀 있었어.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너랑 상관없어. 이건 내 선택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결과야.
난 후회 안 해. 만약 내가 아니었으면 네가 엮일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 만약은 없어. 내가 보답한다고 했으니까 꼭 약속대로 할 거야. 여현, 왜 이렇게까지 날 도와주려 했어? 혹시 보답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네가 예전에 나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어.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우리 셋을 남겨두고 떠나셨어.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릴 힘들게 키워주셨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셨어. 그때는 학교도 다니면서 동생들을 돌보느라 정말 힘들었어. 왜 그렇게 바보 같아? 어? 그들이 물어보면 솔직하게 말해줘야 하는 법이 어딨어. 나한테 책임을 완전히 전가했어야지. 내가 몰래 들어간 거고 넌 날 잡으러 간 거라고 말이야. 난 연산의 멤버도 아니니까 날 어쩌지 못했을 거야. 설마 나를 가둬놓기라도 하겠어? 순순히 다 자백해버리면 어떡해? 그래도 되는 거였어? 여현, 넌 다 좋은데 가끔 너무 고지식해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사부님이 항상 너무 강하면 쉽게 부러지고 유연한 말이 오래 남는다 라고 하셨어. 가끔은 융통성도 발휘해야 해. 역시 하도사야. 처세 철학이 확실하네. 내 말이 어디 틀렸어? 아니, 오히려 엄청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나도 그 방향으로 노력해볼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너무 긴장해서 머리가 또 굳어버렸어. 그래서 반항에 실패했어? 포기하라고 설득하기는커녕 호되게 혼났어. 정말 바보 맞다니까. 네 처세 철학이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나 봐. 그래서 오늘 로비를 하러 온 거야? 상사가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을 보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간다고 했지. 나는 적어도 네가 그들한테 속지 않도록 이해득 씨를 확실히 말해줄 수 있으니까. 난 그 정도로 바보 아니거든. 네가 먼저 나보고 바보라 해놓고선. 됐어. 비긴 걸로 해. 그래서 연산회에 가입하면 안 좋은 점이 뭔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 나처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직장인이 되어야 하는 거야. 전에도 정상적인 학교 생활은 별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뮤지컬 동아리만 빼고. 너 지금은 학교도 가고 동아리도 하고 도관도 가잖아. 연산회에 가입하면 그럴 시간은 없을 거야. 그래서 지금은 별로 가입하고 싶지가 않아. 하지만 내가 필요하다면 도움 정도는 줄 수 있어. 연산회가 처리하는 일에는 괴상하고 무서운 일들이 많아. 유혈 사건도 많고. 감당할 수 있겠어? 걱정 마. 지금은 문제 없어. 하지만 나에게 법회의를 부탁하려면 할인해주진 않을 거야. 당연하지. 넌 정말 돈 문제에서는 언제나 양보하지 않는구나. 당연하지. 그게 내 비장의 무기니까. 어쨌든 고마워. 어떤 점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서. 기껏해야 잔꾀나 가르쳐준 건데 스스로를 지키는 건 무슨... 이제 와서 뭘 겸손해. 난 네가 정말 똑똑한 처세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마워. 청출어람이구만. 우리 제자도 이제 하산할 때가 되었군.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건 무관 담벼락이라고요. 무관? 무관이면 맞는데요. 당신들이 뭔데 벽을 허무는 거예요? 당장 멈추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당신은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셈이죠. 젊은 양반, 나도 이런 땡볕에서 일하기 싫은데 당신들 때문에 공사가 이미 오랫동안 미뤄졌다고요. 무슨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에서 진행하는 철거 공사요. 이번 달까지 낡은 집을 도관이에요. 도관이든 뭐든 궁궐이라도 철거해야 한다고요.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 왜 들은 적이 없죠?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라니. 젊은 양반, 정말 여기 사는 거 맞아요? 내가 전에도 2번 온 적이 있는데 한 번도 당신을 본 적이 없는걸요. 제가 여기 살든 말든 그건 됐고요.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사면 철거 승인서랑 증명서, 관인 모두 있을 테니 보여주시죠. 그런 걸 누가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렇군요. 그럼 땅에 떨어진 이 열쇠 당신 거 맞죠? 이게 언제 떨어졌지? 열쇠를 잃어버리면 오늘의 공사도 시작할 수 없겠네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어이, 열쇠 돌려주세요. 그 문서들을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공사 진행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도관은 수백 년 된 사원이라고요. 공공재산이고요. 훼손하면 고소할 거예요. 문서 위조한 경우에도 그렇고요. 난 정부가 고용한 사람 맞다니까요. 그럼 공사 차량 소속 증명서도 같이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올 때마다 내쫓을 거예요. 너, 이 자식 거기 딱 기다려. 미리 말해두는데 저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에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젊은 녀석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아주 대단한 거야. 걱정 안 해도 되겠어. 깜짝이야. 인기척도 없이 언제 오셨어요? 언제 왔냐니? 계속 여기 있었는걸. 계속이요? 네가 저기 골목에서 입구까지 걸어갈 때도 여기 있었고, 저 사람이랑 설전을 벌일 때랑 저자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때도 여기 있었지.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다. 그 말인 즉슨 저 사람이 벽을 훼손하고 있는 걸 가만히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이미 벽 절반을 허물었다고요. 제가 오늘 여기 안 왔으면 도관은 이미 철거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저들은 정부가 고용한 사람이니 철거는 정당한 행위라고 봐야지 뭐야. 하지만 이때 마침 네가 오지 않았더냐. 농담하지 마세요. 철거한다는 걸 저는 왜 전혀 몰랐던 거죠?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사기꾼은 항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기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산 지압 깔창이랑 전자파 경락 브러시 잊으셨냐고요. 아직까지 다 쓰지도 못하셨으면서. 그 지압 깔창 아주 물건이더구만. 우리 도관 상태는 아주 좋으니까 외벽 수리 같은 거는 필요 없다고요. 페인트 칠 해야 하는 거면 제가 직접 해도 돼요. 아이고, 목소리 좀 낮춰. 네 사부가 눈만 멀었지 귀머거리는 아니라고. 이 젊은 녀석이 왜 이렇게 드세? 일단 들어가자. 네 사형인 지우에게 차 끓여두려고 해놨어. 됐어요. 말씀 똑바로 안 해주시면 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자. 먹구름을 보니 금세 비가 올 것만 같구나. 밖에 서 있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네 지우 사형이 생강 듬뿍 넣은 생강차를 마시게 할 거다. 오늘 널 부를 일은 없었는데 갑자기 왜 온 것이야? 갑자기 오면 안 되나요? 혹시라도 해괴망측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실까봐 그러죠. 전에는 인터넷으로 무슨 온라인 굿도 하셨다면서요? 저도 다 들었어요. 정말 저희보다 트렌드를 더 잘 아시네요. 아하, 그걸로 한 달치 향값을 벌었다고. 시대가 변하니 우리도 변해야지. 도관 생활비는 제가 다 생각을 해놨다니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그게 제일이라고요. 그 말 듣기가 정말 좋구나. 그럼 이제는 듣기 싫어하시는 말을 할 차례예요. 도관의 잡초나 나뭇가지도 모두 재물이니 항상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죠? 사부님도 가슴에 좀 새기세요. 지금 벽이 절반이나 무너졌다고요. 왜 그러세요? 목이 불편하세요? 잠깐 스톱하라는 뜻이다. 내가 먼저 한마디 좀 하마. 벽은 고칠 필요 없어. 돈 쓸 필요도 없고 마음 쓸 필요도 없어. 그럼 찾아오는 참배객들이 정말 우리 도관이 철거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생각도 틀리진 않았지. 이 도관은 확실히 철거될 거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도관은 철거될 거야. 3주 안에 허물기로 이미 지난주에 이야기가 끝났어. 저는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요? 내가 네 사형 사제에게 너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 왜요? 네가 알면 당장 비행기 타고 올 것 아니냐. 그럼 네 공연은 어쩌고? 왜 철거해야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길다. 질문에 답하려면 나의 사부님의 사부님이 이 땅을 빌리셨던 이야기부터 해야 해. 그 당시에 무슨 수를 쓰셨는지는 모르겠다만 수백 년이나 되는 토지 사용권을 단숨에 가져와 무관을 세우셨지. 전쟁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프랑스를 도와 큰일을 해냈다는 이야기도 있더구나. 근데 수백 년이란 시간도 이 지난달에 끝나버렸지 뭐야. 계속 임대하려면 임대료는 많이 비싸겠죠? 비싸고 말고 버페이를 더 받는 거는요? 저도 공연을 더 많이 하고 아끼면서 살게요. 사부님도 소고기 드실 생각 좀 그만하시고요. 급료 저도 안 받을게요.
멍청한 놈아. 급료가 오로지 널 위한 것이더냐? 어머니 치료비는 이제 제가 낼 수 있어요. 아이쿠, 저번에 무리해서 행하다가 병원 갈 뻔한 것을 잊어버린 것이냐? 일이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하마. 도덕경 밑에 계약서 한 장이 있을 거다. 1년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 확실히 한 게야? 했어요. 이제 알겠지? 너뿐만이 아니야. 네 사형들한테도 이 사실을 그 녀석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어. 고민만 늘어날 테니 말이야. 우리가 아무리 절약하고 돈을 더 번다 하더라도 닿을 수 없는 숫자인걸. 게다가 우리 도관은 입구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은 많은데 공덕함에 시주금을 넘는 사람은 몇 없지 않더냐. 만약에 말이에요. 도관이 정말 철거되면 사부님과 사형 사제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물론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겠지. 지우는 도학의 뜻이 있어 이미 프로방스에 있는 도관에 연락했다더라. 여기보다는 좀 작아도 깨끗하고 공부하기에도 좋을 거야. 지향은 기록 보관하는 일을 찾았어. 운양은 수능을 볼 예정이라고 하니 둘이 대학에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럼 사부님은요? 요 몇 년 동안 인맥을 많이 넓혀놨으니 이 법회의를 조금씩 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눈도 불편하시면서 혼자서 어쩌시려고요? 내가 장님이 된 지 40년이 됐고 그중 20년은 내 힘으로 살아왔단다. 오히려 너희들이 모두 떠나면 나도 드디어 내 옛 친구인 지팡이와 다시 친해질 기회가 생기는 거지. 겸사겸사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도 다시 해야 하고. 그럼 저는요? 늘 생각이 제일 많았던 놈이 이제 와서 그걸 나에게 묻는 것이야? 제 앞날은 고민해 주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 불공평해요. 너는 법수를 이미 충분히 터득하지 않았더냐. 계기가 없었던 것뿐이란다. 연선에도 너를 도울 의향이 있으니 그 계기가 조만간 올 것이야.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도록 해. 좋아하는 공연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럼 된다. 내가 널 데려왔을 때부터 내게 이 도관을 맡기려던 생각은 없었어. 지금도 좋고 이 도관이 사라져도 괜찮다는 뜻이야. 이 무슨 소리야? 이 쥐소리 아니야? 아이고, 이 쥐가 가장 무서운 것을 내가 숨겨놓은 고기를 먹은 건 아닐 테지? 사제분들께서 도관을 열심히 쓸고 닦아 일이 깨끗한데 쥐가 있을 리가요. 웃었으면 됐단다. 네가 졸업하면 정식 데뷔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네 사제가 그러더구나. 아휴, 이 얼굴 좀 보게나. 내가 왜 이 정도로 태어나지 못했는지. 또 시작이시네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시면서 제가 정말 못생겼으면 어쩌시려고요? 어제 공덕함 안에 있는 3개의 동전 중 2개는 네 팬들이 넣은 거야. 네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내가 모를까봐. 몸에서 이 도관의 향냄새가 옅어지면 넌 더 순풍에 돛을 달게 될 거다.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따르는 법이지. 예전에 나는 눈도 멀고 앞길도 정말 막막해서 이 스승님께 부탁드려 겨우 입도했었지. 참배객들이 내가 선인으로서의 품위를 지녔다고 생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맹인은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다면서 말이야. 너희가 이 도관문을 나가면 앞으로는 꽃길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지. 자, 우리가 갈 길이 어떤지 알았으니 이젠 안심이 되었느냐? 아니요. 이놈의 자식, 어디가 아직 안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냐?
도관에 제일 일찍 온 사람은 지유사형이고 그건 이미 10년 전의 일이라 들었어요. 지양사형과 온양사형은 함께 도관에 왔다 하셨죠. 지양사형은 평소에 도관 밖에 머물고 온양사형은 도관에 살면서 벌써 6년을 보냈어요. 사형들이 도원에 망고스틴 나무를 심었다면서 저에게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나서야 열매가 맺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가장 큰 열매는 사부님 드리지 말고 우리가 먹자고 했었어요. 왜 나는 몰랐던 것이냐? 아셨으면 큰일 났겠죠. 혼자 있어도 된다고 하신 건 거짓말이 아닌 거 알아요. 저는 사부님만큼 이 도관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요, 법회의를 하러 가는 도중에도 사부님에게 신호등 스위치를 몇 번이나 눌러드렸는지 몰라요. 정말 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걱정 없이 나아가실 수 있으세요? 걱정이 있으면 뭐 어쩌겠어. 방법이라도 있는 게냐? 전 아직 없어요. 그렇지만 꼭 생각해낼 거예요. 도관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시급해요. 우선 철거 용역분들을 불러서 멈춰달라고 해야겠어요. 잠깐만! 하민성! 거기 안 멈춰! 괜찮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콜록거리지 않으면 넌 뒤도 안 돌아볼 테지. 잘 들어봐라.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은 진작 생각해놨지. 결국은 이 늙은이 얼굴을 들이밀면서 돈을 좀 모으게 기한을 조금 늦춰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들이 선심을 써서 한 달을 연장해줘서 지금까지 미룬 거다. 이제 철거하지 않으면 그들도 밥줄이 끊길 거야. 우리 모두 같은 입장이니 서로에게 화살을 겨눌 필요 없어. 하지만 다들 모두 도관이 철거되길 원치 않잖아요. 왜 다시 방법을 생각해볼 생각은 안 하신 거예요? 혹시 성공할지도 모르잖아요. 왜 매번 이래야 하냐고요. 무슨 개뿔 같은 세상살이니 시대가 그렇다느니 더는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옳은 일이라면 신께서도 응원해 주실 거예요. 평소에 많이 읽으라고 했던 순자의 천행유상이란 글귀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구나. 이 도가는 네 것도 내 것도 아니야. 그러니 우린 누구를 위해 존재할 수도 사라질 수도 없다는 말이야. 그건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씀뿐이잖아요. 너에게 1000명의 도리를 가르치려는 것이지. 돈은 마음이라고 하셨으면서 지금 와서 또 무슨 1000명이에요.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1000명이란다. 네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고프지 않다고 말하면 그 배고픔이 사라지겠느냐? 전 할 수 있어요. 도관을 지킬 수 있으면 밥을 적게 먹어야 한다면 덜 먹고 먹지 말아야 한다면 굶을 거예요. 민성아, 그럼 네 부모님은 죽은 네 아버지를 살리고 싶다고 하면 살릴 수 있는 것이냐? 네 어머니를 다시 무대에 오르게 하고 싶다면 정말 일어나서 네 앞으로 걸어오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방금 말씀하신 건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멍청한 녀석. 난 네가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다시는 이 문턱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람을 보니 이제 봄이 끝나가나 보구나. 하민성, 어쩐 일이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앉아. 마실 것 좀 가져올게. 아니야, 바로 물어볼게. 혹시 큰 돈을 빌릴 만한 곳 알아? 담보라든지 그런 거 말고 당장 돈을 구할 수 있는 곳 말이야. 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건 불법이라고.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돈이 필요해서 그래.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만 알려줘. 너 제정신이야? 절대 안 알려줄 거니까 포기해. 대체 필요한 돈이 얼마인데? 나도 빌려줄 수 있어. 너 내가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 그리고 나 성인이거든. 합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이야. 아니, 넌 못 빌려. 나 이 정도 필요하거든. 얼마? 신이시여, 이 정도로 많은 액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 내 장기를 다 팔아도 못 채울 정도일걸? 됐어.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네가 말한 그런 대출로도 이 금액 못 빌려. 아니,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보물을 부수기라도 했어? 내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진작 훔쳐서 팔았겠지. 도관 토지 임대 기간이 끝났어. 조금 전에 그 금액이 내년 임대료야.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도관이 철거될 거야. 방법이 없을까? 민성아,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릴 적 빈민촌 여러 군데에 산 적이 있었어. 집이 오늘은 무사해도 내일은 정부가 부술 수도 있었지. 어른들이 아무리 시위하고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 결국 한 번 한 번 이사갈 수밖에 없었어. 내가 줄 수 있는 건 실패와 스스로를 위로했던 경험뿐이야. 나 버페일 싫어해. 도관이 철거되면 나야 좋지. 뮤지컬 하러 가는 거 막을 사람도 없고. 너 왜 갑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중이야. 사부님, 사형, 사제 모두 계획이 있더라. 소식이 끊기는 것도 아니라서 나중에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 아니야. 그래도 거짓말은 할 수 없지. 나는 버페일이 그렇게 싫지 않아졌어. 만약에 내가 따로 일을 더 받는다고 하면 내 홍보를 해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그리고 우리가 손을 잡으면 어쩌면 네가 네 사부님보다 유명해질지도 몰라. 어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 아니, 아주 조금 나아졌을 수도. 하민성! 이 자식, 저번에 인사도 없이 도망가다니. 도관에 가봐도 네가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뭐 일주일 동안 간병을 써? 뭐가 그렇게 급한 거야? 일이 있었어. 도관 철거는 얼마나 진행된 거야? 너... 외벽은 어느 정도 철거됐는데 안은 멀쩡해. 아직 시간이 있네. 여기 사인 좀 해줄 수 있어? 내가 네 가족을 위한 법사를 진행했다는 증명 내용이야. 이건 샤몬의 나라 참가자 지원서. 성명 하민성. 자기소개. 동양에서 온 신비한 소년. 샤몬의 나라? 그 대박났었던 예능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전부 영능력자인 그 프로그램 말이야? 응, 맞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이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지난 시즌의 우승자 기억나? 기억나지. 그 사람 북유럽 출신의 사령술사 태빗이잖아. 그 사람 우승하고 광고랑 영화를 꽤나 많이 찍었지. PT어성 홍보대사도 그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령술은 가짜야. 가짜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자그마치 1200만 유로야. 2년치 토지 임대료로 충분해. 너 말은 네가 우승하면 태빗이라는 사람처럼 돈을 무지하게 번 다음에 그 돈으로 도관을 지킨다는 거야?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회사랑 계약한 1년 후면 도관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을걸? 그럼 너 프로그램 PD를 찾아가서 내가 우승할 거라고 말했어. 그리고 그 PD가 있는 매니지먼트사랑 계약했고 3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수익이 그 회사에 귀속되는 거지.
도관의 1년치 토지 임대료를 내주는 조건으로. 주술을 몇 개 보여주고 계약서를 따냈어. 내가 우승하지 못하고 첫 해에 100억 넘게 벌어오지 못하면 부족한 부분은 내가 부담해야 해. 그럼 네가 100억보다 더 벌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들 소유지. 하민성, 이거 정말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 맞아? 이것보다 더 심사숙고할 수는 없어. 멍청아! 1년치 빌려서 3년을 갚겠다는 거야? 노예 계약도 아니고 우승해도 헛수고잖아. 그리고 만약 우승 못하면 무슨 돈으로 채울 건데? 이게 내가 생각한 최선이야. 요 며칠 동안 이런저런 갖가지 시도를 다 해봤는데 내가 별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뿐이었어. 법수를 조금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지.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패는 그것뿐이야. 그럼 공부는? 일단 휴학한 다음에 상황 봐서 결정해야지. 뮤지컬은 실습하기로 한 극단하고 이야기되었던 거 아니었어? 당분간 못 간다고 이야기해놨어. 너 정말 자신 있어? 솔직히 말할까? 자신 없어. 이건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내 능력으로 우승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해. 내가 호감형은 아니라는 거 너도 알잖아. 아니거든. 너 꽤 괜찮아. 뭐라고 해야 하나. 내가 이런 말을 잘 못해서 미안. 괜찮아. 하지만 정말 잘 생각해야 해. 1년 후에 네가 너무나도 큰 빚을 짊어질 수도 있다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수도 있어. 그리고 도관도 당연히 없어질 거고. 너 사부님이랑 사형, 사제분들하고 이야기해봤어? 도관은 네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잖아. 그 사람들이 네가 이런 결정을 하기를 원할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매일같이 청정무의라는 이념을 강조하시니까. 도관이 철거되더라도 이것도 분명 수행의 일부라고 하면서 허허 웃을걸. 그냥 내가 도관에서의 생활이 계속 이어졌으면 해서 그래. 내가 그 사람들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고 아마 아쉬워하고 있을 거라고, 나처럼 도관에서의 날들을 더 좋아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 생각이 그래. 그래서 이러는 거야. 그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어. 오직 자신의 그 허무한 생각 때문이라는 거면 더 이럴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고. 여연, 그럼 이럴 가치가 있는 건 뭔데? 가치는 네가 얻으려는 것과 대가가 동등해야지. 적어도 쓰라린 결과는 아니어야 해. 하지만 난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 알아? 난 예전에 겁쟁이였어. 무섭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적이 많았지. 그때 내 머릿속은 아마 온통 네가 말하는 그럴 가치가 없어였겠지. 그러다 보니까 보고 싶었던 사람을 다시는 못 보고 전하고 싶었던 말을 그 사람들은 다시는 들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도 손에 쥔 채로 있고 싶어. 가질 수 없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면 대가를 치러서라도 가지려는 거야. 그에 대한 대가는 치를 수 있어. 문제는 그 다음이지. 민성아, 넌 내 동생이랑 나이가 비슷해. 내 동생은 너처럼 그런 말을 할 수 없겠지만 내 눈에는 둘 다 똑같아. 아직 어린애잖아. 적어도 어린애라면 그렇게 많은 걸 짊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건 알고 있어. 물론 어린애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 미안해. 미안하긴 뭘. 도움이 필요할 때 날 찾아주니 엄청 기쁜걸? 1년치 임대료를 지불하고 네가 떼돈을 벌게 됐다고 쳐도 도관에서 너에게만 의지할 수 없는 노릇이야. 너희한텐 큰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원이 필요해.
도관의 임대료가 비싼 건 정부가 그걸로 입찰에 참여해서 그래. 내가 낙찰된 기업을 찾아봤는데 한 전시 기업이었어. 가격을 높이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서 네가 돈을 벌어도 도관을 지킬 수 있다는 장담은 못해. 왜 그걸 찾아본... 내가 너보다 어른이잖아. 우리 사이도 인연인데 내가 너를 챙기는 건 당연하지. 나를 위해서이기도 해. 내 주변 사람이 나중에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리면 그 꼴을 어떻게 보겠어. 조금 이기적인 게 뭐 대수라고. 여현... 됐어. 네 고집을 꺾지 못하니까 응원해줄 수밖에. 이왕 하기로 한 거 계속해봐. 나도 방법을 생각해볼게. 우리 제자 공덕함을 가져오너라. 제법 무겁구나. 요즘 계속 공덕함이 가득 차는 것 같아. 도관 대전에 걸어놓은 유화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부님께서 대전에 종교화들을 거는 걸 허락하실지 몰랐어요. 빚을 갚는 것이지. 우리 밥그릇도 문제인데 장자, 노자, 예수 그리스도님들 챙길 겨를이 어디 있냐? 그래도 나중에 조상신이 노하지 않게 이 향을 더 사놓거라.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그나저나 갑자기 이 땅이 필요 없어졌으니 계속 사용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 동양 문화가 요즘 관광업에 적극 활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전시회를 열면 장소 비용도 아끼고 입장권도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누가 거절하겠어요. 저희가 도사복을 입고 거닐면 그 사람들은 정말 무료 세트장이나 다름없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민성아, 너 정말 휴학하려는 셈이냐? 방송 나가면서 저를 점 찍은 사람이 있다잖아요. 저도 셀럽이 되려나 봐요. 사부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데 벌지 않는 게 바보라고. 공부는 돈 벌고 나서 하면 되죠. 나중엔 꼭 다시 공부하거라. 젊은이가 돈만 중시해서는 안 돼. 공부가 가장 중요하단다. 네. 사부님께서 제 학생증을 잠시 맡아주세요. 어디다 두었느냐? 공도감 위에 두었는데 못 보셨어요? 아, 이런. 혹시 방금 공도감을 흔드셨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기라도 했나? 이리 주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직접 손을 넣어서는 안 된다니까. 만약 참배객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변전에 가서 열쇠를 가져오너라. 이럴 때는 또 계율을 엄청 지키시네요. 딱 이럴 때 계율을 지켜야지. 너 때문에 어렵게 발걸음한 참배객들이니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해. 사부님, 사제는 어디 갔어요? 방금 저한테 좌망록을 해석해달라고 하더니. 네 사제는 열쇠를 가지러 갔다. 사부님, 울지 마세요. 사제가 돌아와서 보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 자식, 내 앞에서 잘만 연기를 하고 도관을 어떻게 지켰는지 내가 어찌 모르겠냐. 이 도관에서 나를 속이기엔 아직 풋내기야. 그래도 이렇게 이를 악무시고 말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아서 계약서에 허점이 있는지 봐달라고 해놨어요. 옛 건축물 보호 신청서도 제출했고요. 담당자가 좀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가능하게 되면 보호 비용도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양도 문화관광 쪽으로 이야기가 된 듯해요. 저희가 꼭 돈을 많이 벌어 차압된 사제를 구해낼 거예요. 그만 우세요. 이때가 공덕함에 있는 시주금을 조금 가져가서 네 사제가 몸보신할 만한 것들 좀 사먹이도록 하거라. 그리고 이번 주에 방영된 샤먼의 나라도 들어봐라. 나도 좀 들어보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오면
사부님께서 몰래 소고기 뺏어 드시지는 마세요. 사제는 지금 한창 자랄 때잖아요. 새해 첫날, 파리에는 첫눈이 내렸다. 그날 나는 마지막 빚을 갚았다. 이로써 친척들에게, 병원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지고 있던 빚을 모두 청산했다. 나는 빨리 머릿속으로 신년 계획을 새로 짜고 싶었다. 빚 청산으로 드디어 항상 리스트 첫 페이지를 차지해왔던 할 일을 지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씁쓸하게도 나는 당분간 그 자리를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통은 빚 청산으로 홀가분해진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자축해야 마땅할 것이다. 요 며칠 상태가 많이 좋아지신 어머니는 가끔 나의 희로애락들을 이해해 주실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밤이 깊어 잠에 드신 채였다. 독경은 새벽 2시에야 끝나니 무후관은 지금도 환하게 불이 켜 있을 것이다. 물론 사부님과 사형, 사제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지만 말이다. 아, 오늘 특별한 일이 없는 여현은 일찍 잘 리도 없고 집에서 쉬고 있겠지. 하지만 아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으려 했다. 나는 지금 아직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 미래의 수많은 가능성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빚을 청산한 지금은 그 가능성들도 잠시나마 돌아온 것 같았다. 곧 다시 사라질지도 모를 이 순간의 감정이 너무 소중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어떤 일에 한눈을 팔면 안 된다. 나는 이 감정을 소중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 나는 지하철 노선도를 따라 걷다가 건물이 있으면 돌아갔고 결국 항상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 나는 길눈이 밝고 지도를 잘 기억하는 편이라 목적지를 정하면 거의 길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대부분 시간에 나는 목적지가 없었다. 지금처럼 말이다. 그러다가 나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거리에 이르렀다. 길 초입에는 작은 도관이 하나 있는데 현판의 글씨는 이미 희미해져 알아보지 못했고 대전에는 공덕함도 없었으며 향불은 말할 것도 없었다. 평소에 나였으면 이것이 도학의 쇠락이고 세상살이의 어려움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곳은 돌보는 사람이 없는 듯했다. 사람이 없는 도관은 살아날 수 없다. 하지만 오늘은 적어도 이 밤만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보다 초라한 것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핸드폰 가계부 알람이 울렸다. 자정 전까지 아직 500원을 쓸 수 있다는 알림이었다. 예전의 설정을 미처 바꾸지 않았으니 빚을 모두 갚았다는 사실을 이 녀석은 모르겠지. 나는 이 500원으로 향 하나를 사기로 결심했다. 이 거리의 상점들은 파리의 다른 상점보다 늦게 문을 닫는 편인 것 같았지만 지금의 시간에 열려있는 곳이 별로 없었다. 몇몇 상점의 처마 밑에는 신주를 모시는 감실이 있었고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향도 있었다. 내가 이 향들을 가져가더라도 그 사람들의 선조의 영혼이나 그들이 모시는 재물씨는 모두 신경 쓰지 않겠지만 이 향을 올린 사람은 무척 신경이 쓰이겠지. 이것은 다른 이의 축원과 소망일 테니 나는 소원이 없더라도
그들의 소원을 빼앗을 수는 없는 법이었다. 여러 개의 감실과 문이 굳게 닫힌 상점을 지나가는 중 나는 진열대 하나와 2개의 팻말을 보았다. 첫 번째 팻말에는 창고 대방출이 쓰여 있고 두 번째 팻말은 최근에 쓴 것처럼 보였다. 낯선이여,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져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상자 밖에서 흔들리는 플라스틱 별들을 한눈에 알아봤다. 내 책상 위에서 반짝거렸던 별들이었다. 그때는 빛도 낼 수 있었고 나에게 별똥별로도 불렸다. 하지만 나의 무의식 속에서 그것들은 다시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마치 내가 어떤 사람의 소원을 저버렸으면 나는 다시는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오늘 밤만은 모든 것이 예전과 달랐다. 새로운 해, 새로운 눈과 함께 내 삶에 새로운 목표를 주기로 다짐했다. 나는 그 별들을 손에 쥐고 500원을 진열대에 내려놓으며 마치 과거의 안개 한 조각을 쥐듯이 팻말에게 말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낡은 도관으로 돌아와 나는 플라스틱 별들을 텅 빈 재상에 올려놨다. 안에는 건전지가 들어있었지만 이미 고장났는지 아무리 시도해봐도 빛을 내지 못했다. 고장난 거면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고개를 들어 대전의 조각상을 바라보았다. 내 행동에 감동하신 걸까? 나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된 듯 보였다. 나는 그 조각상에게 말했다. 다시는 별에 제 소원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굳힌 제 결심이에요. 조각상은 대답하였다. 그럼 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원을 말해보렴. 내가 다른 사람의 소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조각상은 계속해서 날 격려했고 머리 위에 천장 틈 사이로 불빛과 달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플라스틱 별들을 비춰 그것이 밝게 빛나고 있는 허상을 만들어냈다. 결국 나는 타협하고 입을 열었다. 하민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만 이게 누구의 소원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어쩌면 누군가의 소원이길 바라는 나의 희망일지도 모르지. 말을 끝내자마자 갑자기 더워진 것 같은 기분에 나는 도감 밖으로 나온 뒤 눈 위에 털썩 드러누웠다. 미끄러운 패딩 점퍼를 입고 누워있으면 다른 한 명은 옷 한 곳을 잡고 썰매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녔었더랬지. 우리는 이렇게 노는 걸 참 좋아했었다. 내가 그녀를 끌면 그녀는 신이 난 듯 웃었고 그녀가 나를 끌 때는 더 즐겁게 웃었다. 가만히 눈을 감자 마치 새하얀 눈 위로 슬라이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녀의 웃음을 보았다. 나는 이미 오랫동안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것이 나타나면 마치 들불이 들판을 태우듯이 순간 스쳐간 미래의 가능성은 결국 한 가지 모습만이 남을 것이다.